애니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왜 이거가 늘 어색할까요? 네, 어색한 저는 최유진이고요. 네, 송시영입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수상작 감독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두 분의 감독님이 오셨는데요. 제 앞에 계신 김창수 감독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집을 만든 김창수입니다. 이렇게 애니드 수다에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오늘 또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의 집을 만든 김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사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집 시리즈. 집 시리즈.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집 시리즈의 두 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매우 다르지만 엄마의 집과 나무의 집. 뭐 가족에 관련된 얘기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려면 집이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농담을 농담처럼 했던 얘기고요. 네, 두 분 감독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뭐 각자 뭐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네, 김창수 감독님께서는 이번에 키아파 특별상이죠.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에서 주는 특별상을 받으셨고, 김혜미 감독님께서는 독립보행상, 네, 이렇게 독립보행상을 받으셨어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수상 소감을 들었겠지만, 이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상 받고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실 확률이 높고. 네. 아니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혀 연락이나 뭐 언질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때 아시아로를 꼭 봐야겠다 싶어서 계속 거기에서 아시아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걸 보고 그런 폐막식도 가야겠다 싶어서 갔었는데 갑자기 그 이용배 교수님이 노인 부양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저렇게 떠 있는데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가 노인 부양하니까 설마 그러는데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는데 삼거리 나오는데 나구나 싶어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상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다른 상들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 상이지만 이게 또 그 키아파 특별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감독님들이 이렇게 또 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특별했고 또 제가 이제 이것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의 그런 경험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야기라서 그때 수상했을 때도 뭐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정말 깜짝 수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게 아니었나 싶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독님은 저 그때 저가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는 보통 PT나 뭐 기획서 같은 거로 이렇게 면접처럼 이렇게 앞에 많이 서지 나의 뭔가 느낌을 말하는 자리가 잘 없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저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경황이 없고 말이 너무 막 횡설수설해가지고 제가 그때 심사 봐주셨던 감독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도 못하고 또 가족들한테도 도와줘서 많이 고마웠다는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혜미 감독님이 배달이 전에서 우열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저는 이 사회를 보시면서 계속 계속 울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울어야 되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마지막에 수상 소감할 때 이제 그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또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황이 좀 있었으면은 그때 좀 눈물이 났을 텐데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 아쉽게도 미리 알려드렸으면 눈물을 준비하셨을 눈물 좀 텐데. 준비했을 텐데. 아, 제가 미리. 네. 그렇군요. 네,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계속 음. 눈물. 아, 네. 아, 이제 내년부터 안 하려고요. 이제 보니까 잘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시대는 아니 지나갔다. 근데 그때 저도 그 시상식 때 있었는데 그 배달이던 그거 네. 그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리시면서 그 역사적인 그게 순간을 보셨군요. 너무 그 기억에 남았어요. 이게 그렇죠. 아 뭔가 연락을 못 받았나? 그래서 진짜 안 실제로 알려주나 보다. 받으실 줄 몰랐다고 그러시기는 하셨죠. 네. 이 네, 예전에. 보통 저희 미리 알려드리진 네. 않아요. 네. 아니 근데 네, 정말 특수한 상황을 인상적이었어요. 제외하면. 그때 막 그 되게 오열을 하시면서 네, 제 정말 그때 이제 진짜 다 뭔가 접고 집 근처에 이제 오뎅바를 하나 이제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좀 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랑 이게 좀 뭔가 내가 그런 재능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주셔가지고 지금 뭐 요번에 또 수상까지 할 수 있게 이제 좋은 다리가 돼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따님이랑 같이 오셨다고 아드님이. 그러셨죠? 아드님이었나? 네. 제가 뭐 그때가 언제죠? 네, 3년 전. 올해 3년 그때요? 아니, 제가 3년 전에 방송 때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배달이전 네. 할 때. 네, 배달이전 막 어. 울었다고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때 일산에서 뭐 부끄럽네요. 이렇게 예. 아니 아이랑 근데 같이 김혜미 오셨다. 감독은 그때 우시긴 하셨는데 네.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맞아요. 수상 길게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되게 그래서 뭔가 웃긴다. 이렇게 울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지만 할 얘기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있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수상식 때 막 그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연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리고 제가 근데 저 계속 울컥해요 감독님. 그럼 내년엔 대신 울어. 사회를 보다 울 수 사회 있잖아요. 보면서 막 아 정말 저 그거 느꼈어요. 제가 그 뭐 알고 계셨겠지만 받으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그 뭐랄까 좀 저보다 더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울컥하신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때 눈물을 흘리란 말이에요. 그 제가 또 사회자인데 네. 사회자가 울고 있으면 아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또 이제 빵 이제 또 하면서 이제 관객석에 드디어 우는구나 막 이러면서. 사회자가 감독이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그래서 내년부터 관전 포인트로 이렇게 수상자를 부를 때 언제 울까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근데 저는 제가 언제나 제가 결과 다 알잖아요. 모든 결과를 알고 음. 있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되게 울컥울컥해요. 그냥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감독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이 작업들을 해왔고 지금까지 이거를 해왔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냥 그게 생각이 나서 어쨌든 이게 상이라는 게 저는 뭐 작품이 당연히 물론 좋아야 되고 저는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이 작업에 확신이 사실은 없잖아요. 이게 맞아요. 답이 있는 작업이 아니니까 그럴 때 뭔가 내가 답을 맞춘 느낌. 약간 뭔가 네, 네.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동의해줬어. 이 작품에 대해서 인정해줬어라는 거가 엄청 큰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게 꼭 어쨌든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인정받는 순간의 그 뿌듯함이 전 티인데 엄청 그게 엄청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감독님들이 이렇게 한 번 한 번 이제 불리실 때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면 울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전통돼서 사회자가 바뀌겠죠. 사회를 보신 분이 언제 울기 시작을 할까 막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 울기 시작을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신 감독님들이 안 우셔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울컥하면서 뭉클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맞아요. 김창수 감독이 나오실 때가 제일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또 이게 내용이 좀 그것도 그렇고 제가 그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4번 상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상을 이번에 그 본상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어둠의 저편을 그 10년 전에
2015년 2015년. 예, 그때 그 처음에 제가 첫 작품으로 그걸 만들고 여기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는 그 인디애니 페스트라는 공간이 뭐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상영을 한다라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저는 이제 이 작화부터 동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업적인 일을 하다가 이런 그 40 넘어서 단편 작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내 작품이 이런 큰 영화관에서 그리고 이런 영화제에서 뭔가 상영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일반 영화제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서. 그래서 그때도 뭐 5일 6일 정도 했을 텐데 네. 매일 와가지고 보고 뭐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기 남산 그 남산에. 거기에. 네. 그래서 그때 상을 받은 게 있어요. 아 매일 오셔서 네, 자원활동가들이 매일 와서. 주는 상 같은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 그 하셨던 분들이 주는 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되게 이제 특별한 상이긴 한데 어쨌든 네. 이제 그 뭐 작품으로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작품으로 꼭 그 상을 받고 싶었거든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이게 저한테는 여기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니메이션 하는 그 감독님들한테는 너무 특별한 공간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님들한테 또 그 인정받는다는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상영하고 초청받고 뭐 상을 받고 하는 것보다 여기가 정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아 뭔가 기쁘네요. 김현미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네. 수상이신데 눈물은 안 흘리셔서 안타까웠지만 네. 이게 또 작품의 내용을 보면 두 분이 약간 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봤으면 하는데 또 나무의 집은 사실 울주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드신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좀 기획하시게 되셨는지. 네, 거기 이제 제작 지원이 난 걸 보고 사실은 이제 자연과 뭐 이렇게 약간 테마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작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클라이밍 후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힘들게 준비를 이제 꾸역꾸역 해서 냈는데 제작 지원이 돼가지고 작품을 이제 또 다시 좀 너무 쉬고 싶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장편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쵸. 끝내고 쉬고 싶었는데 이제 여건이 바로 제작 이제 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걸 또 잘 거기가 이제 그 스토리보드는 안 보고 이제 시나리오만 영화랑 애니메이션 구별 없이 모두 이렇게 제작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제가 운이 좋게 이제 돼서 그래서 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단 글을 써서 했는데 이거 비주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더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산에 이렇게 산이 아니고 저희 약간 언덕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해라. 생각이 나라 뭐가 나라 이러면서 맨날 이제 나무들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아니 3년 전에 그 애니수다 그때 출연하셨을 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계획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 작품 얘기하셨었어요. 아, 그랬나요? 제목도 이게 저기 그 나무의 집 네. 얘기를 하고 이거 울주에서 이게 지원 받았다. 그래서 내년에 네, 나올 네. 것 같다 그랬는데 3년이 걸리셨네요. 네, 그 제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1년 내에 완성 못하고 예. 1년 더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근데 영화제가 다시 또 개회 일이 변경이 되면서 횟수가 이제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 예, 예. 다행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다행인데 하면서 너무 이제 제가 한 번도 스케줄을 이렇게 밀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너무 이제 궁지에 몰려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해주신 말씀이어가지고 근데 네. 아유,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있다면 나무의 집이라는
제목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럼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써놓은 상태로 제출을 하셔서 받으신 네, 거죠? 네. 그 거의 바뀐 건 없는데요. 이제 비주얼로 어떻게 이걸 이제 어떻게 글로만 썼던 거라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드나 캐릭터 디자인이 아직 거의 없던 상태여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거기는 이미지는 전혀 안 보고 이 시나리오만 보는 그 제작 지원인가요? 그거는 이제 영화랑 애니가 구별이 없이 이제 그때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하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 정도는 첨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막 스토리보드라든지 뭐 완벽한 캐릭터 디자인은 없고 이미지 보드 정도로만 이제 제출했었습니다. 지금 맞아요.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 시나리오랑 그 애니메이션 작품들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심사에 참여했었어가지고. 아, 정말요? 아, 네. 네. 아, 그렇구나. 거기는 그러면 그 제작 지원비를 얼마나 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 3천만 원을 받고 했었어요. 지금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 다를 거예요 아마. 네, 그건 아, 차등 확인을- 지원인가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주 금액이- 좋았었죠. 큰 도움을 받았다고. 3천만 원이면은 네. 그럼요. 또 김창수 감독님 눈이 반짝. 아니 이게 제작 지원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축소되기도 했고 또 네. 그 센터가 정말 좋았는데 그쵸. 이번에 보니까 다른 감독님한테 이 전에 들었는데 그 정말 금액이 낮아졌더라고요. 거의 뭐, 네. 뭐 이제 지금 많이 축소되고. 네, 정말 많이 낮아져가지고 아 이거는 그 농담식으로 이 제작 지원이 거의 명예직이 아닌가. 이거 기획안이 좋다라는 그것만 이렇게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금액이 적어져가지고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아, 문제죠. 김창수 감독님 후속작은 이제 자연을 배경으로 아 그럼요. 주제로. 아니,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자연이에요. 산에 가잖아요. 산에. 아니, 그렇죠. 아니, 그 말씀하신 걸 듣고 지금하고 아예 다른 느낌의 작품이 나오네요. 아 나도 거기에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차피 그 산에서 벌어지는 그쵸, 일이니까. 산이 나오고. 아 그러긴 하네 진짜. 네. 네, 그러긴 하네. 그래서 아 다음에도 이 연작을 그러면은 감독님 작품에 늘 이렇게 자연이 배경이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산이 나오고 네. 들이 나오고 뭐 네, 맞아요. 하니까 꽃도 나오고. 네. 그러면 뭐 또 충분히 또 도전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아, 예, 제가 울주 그러면- 영화제가 참 되게 좋더라고요. 영화제 하는 것도 좋고 울주에서 하니까. 예. 등산을 하실 수 있고. 예, 그것도 좋고 그리고 또 제작 지원도 그렇게 받고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전 엄청 좋은 기회였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꿀 정보. 아, 그러니까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 꿀 정보를 얻어 가신다는 거.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감독님 엄마의 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라지는 것들의 다음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아, 그 작품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가 거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감독님들이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좀 장편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크게 구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결국은 제 가족의 이야기면서 제 이야기인데 그게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그 들어서 이 작품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거의 이제 죽음에 맞닿은 이야기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장편을 하려고 생각해뒀던 그 큰 덩어리에서 이제 하나씩 빼가지고 그 단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장편을 그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오는 중이었는데 순서로 보면은 이 엄마의 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지는 것들 정도로 그래서 그 엄마의 집의 노인이 이제 다시 그 사라지는 것들의 노인으로 본인이 이제 사시던 집으로 다시 가시는 거가 되는군요. 네네네네. 지금 요양부 뭐죠? 요양센터인가요? 네네, 거기 요양원에서. 요양원에서 네. 다시 오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큰 서사로는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이제 연결을 한다면 굳이 그렇고 근데 그것과 이제 상관없이 이 이야기 자체로 하나의 저는 단편. 이 노인 부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이 뭐 저의 전체적인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고
이 작품으로 보면은 그 노인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기획하시게 된 것도 그냥 기존 그 원래 이제 고민하고 계셨던 장편에서 하나 이야기 좀 가져오셔서 이번에 이 엄마의 집으로 만들게 되신 건 거죠? 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그 저희 어머니가 이 요양병원과 그리고 집과 여기저기를 좀 이렇게 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뭐 전면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그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게 되니까 이거는 그 전에도 충분히 이렇게 그런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던 노인이랑 몸이 아픈 노인은 다른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은 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든 노인은 노인이 아니에요. 그냥 노인 외에 다른 존재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존재를 그런 존재를 이제 저 부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간극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제 뭐 또래도 그렇고 그 분들이 이제 많이 겪고 계시고 또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작품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단편으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뭔가 그 주인공 인물들의 캐릭터나 이런 게 그 전에 하셨던 사라지는 것들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캐릭터의 톤이나 이런 거. 네네. 네. 그거는 네. 아니 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라지는 것들을 할 때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제 그 단편들을 이렇게 쭉 묶어서 뭔가를 나중에 장편으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장편으로 해보겠다라는 건 있었지만 이 단편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그때마다의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라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이제 대사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칼라로 만든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대사도 그거를 이렇게 뺀 거고 그리고 좀 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시적인 어떤 그 영상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작업을 해서 캐릭터도 그렇고 터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움직임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작 기간도 짧고 제작비도 없었지만 그래서 움직임이 되게 정적이에요. 근데 그래서라기보다 일부러 의도해서 이 정적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그 사라지는 것들에 그게 맞을 것 같아서 네. 했었던 거고 엄마의 집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장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라서 장편을 하게 되면 이제 대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랑 이제 같이 했을 때 어떤 캐릭터 어떤 이미지로 가는 게 더 좋을까를 고민해서 이거는 장편을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날지 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단편을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미지를 잡아보고 해보자라고 해서 캐릭터도 좀 다르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작품이 향후에 그러면 장편으로 이게 더 발전되고 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기에서 이야기가 확장이 돼서 그 엄마의 집에 아들이랑 노인이랑 그 가족들의 관계들이 이제 조금 더 밀도 있게 나오고 그 장편에서는 엄마와 아들의 어떤 그런 그 각자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돼서 좀 더 노인 부양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문제에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혜미 감독님의 나무의 집. 네. 전 보면서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그거에서 영감을 잘 얻었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게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러면 감독님이 생각하신 이야기 구상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러니까 아낌없이 준다, 그러니까 헌신, 뭔가 희생 이런 포인트로는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육아 자체가 원래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직접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또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가버린 게 아닌가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또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처음 좀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면서 처음 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랑 또 관객분들이 보는 포인트가 좀 많이 다르게 위치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희생을 하거나 뭔가 주는 포인트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부분과 끝부분에 자연 어떤 순환, 그다음에 재생, 반복되는 뭔가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나아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너무 이제 막 손가락 자르고 그러니까 다 보자마자 손 자르고 막 썰고 너무 저 처음에 그 손 그런 거에서 약간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그치 클라이밍 그래도 그거는 약간 정서적인 거였는데 이거 아주 직접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시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잘라서 네. 거기서 심지어 피도 나지 않았나요? 제 기억은 피가 뚝뚝 떨어져요. 네. 시뻘건 피. 네. 네. 근데 뭐 사실 저도 뭐 희생 이런 느낌보다는 저도 이제 육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아들의 변화가 저의 아들의 변화랑 똑같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가니까 맨날 핸드폰 뭐 이렇게 게임기만 붙잡고 있고 어찌나 그렇게 일체하게 오버랩 감독님이 확실히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렇게 느낀 이 희노애락을 여기다가 쏟아부으신 거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희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저는 이제 아빠니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육아를 하게 되잖아요. 뭐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포인트가 그 아들의 변화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아들의 변화. 네네. 그치. 저렇게 철이 없어. 막 그러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관객들 그러니까 조금씩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 다르구나라고 느껴져가지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또 만약 젊은 층인 경우에는 그런 희생을 또 뭔가가 부담스럽거나 보기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거나 요청하지 않았고 또 그런 걸 너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진짜 궁금했던 건데 그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손가락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그거는 그 조금 뭐 어떤 의도성이 있었는지 좀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희생 이런 게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손가락은 일단 계속해서 나무가 자신의 도구를 몸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육아를 해 나간다라는 모습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뭔가 여성 혼자만 한다기보다는 남자가 할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과 그 노력을 이용해서 이제 같이 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이제 같이 그것이 그냥 가정이고 그렇게 우리도 이제 자라왔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나중에 들었었고 그리고 근데 그게 막 심각한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일상적이고 약간 반복되고 좀 웃기긴 하지만 또 부모님들이 항상 어디가 아프시다고 막 그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직접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장면 봤을 때 그 생각났어요. 저희 와이프가 계속 이제 저희 애가 7살, 8살 때까지 안고 다녔거든요. 특히 우리 아들 그냥 지금 우리 딸도 11살인데 맨날 제가 안고 다녀요. 근데 그게 막 어떻게 보면 뭐 손가락 잘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체적인 뭐 이렇게 좀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보면서 좀 그런 거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맞아요. 건가 예.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치 젊은 세대는 그렇게 봤을 수도 없어서. 있겠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서로 다르니까 입장 차이. 그거 할 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차 싶어서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이제 그런.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네. 손목 뭐 손가락 다 관절염 이렇게 생기고. 저도 이제 뭐 테니스 엘보 같은 게 와가지고 엘하도 안 그러다 보니까. 그만 안고 다니세요. 네. 근데 또 안아달라. 귀엽잖아 딸내미. 어머. 귀엽잖아요. 아직까지는 안을 수 있어요. 이제 더 몸무게 늘어나면 이제 못 하겠죠. 근데 저는 그 감독님 그 처음에 손가락 이렇게 잘리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남편이 같이 뭘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는데 저는 그 잘리는 장면 자체도 그랬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뭐가 나무가 자라 나오잖아요. 끝에서. 네네. 그래서 이게 잘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단절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뭔가를 해 나간다는 그 그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표현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비주얼이 너무 좀 그로테스크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안 그래서 이게 또 전개가 클라이밍식으로 또 가실라나? 근데 막상 끝까지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야. 따뜻한 이야기였다는. 나름 가족의 그런 뭐 그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뭔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네, 뭐 썰고 약간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게 있나 봐요. 감추지지가 않네요. 13일 금요일 같은 뭐 그런 거. 예전에 공포 영화 같은 것도 많이 공포 영화 좋아하셨었어요? 네.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 아니 어떻게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담스 패밀리 이런 거 영화 보면 굉장히 가족적인 얘기고 나름대로는 이게 따뜻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묘사 같은 거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감독님. 그런가 봐요. 네. 배달이 전은 안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발현되기 시작한 걸까요? 클라이밍 하면서? 결혼하시고 나서 쌓인 게 그런 건가? 클라이밍에 그때 임신한 상태인 거 아니었나요, 그 주인공이? 그렇죠. 임신과 네. 출산을. 그러니까 사실 딱 그 시점부터 신경을 오셨어요. 배달이 전 때 이미 키워놓고 만드신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작품 봤을 때 물론 자신의 경험도 들어가지만 이제 임팩트 있었던 사실 가지고 이제 픽션으로 꾸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인상 깊었던 일상생활의 느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픽션으로 만든 건데 이제 보실 때는 이제 저랑 연결해서 많이 좀 저도 당연히 또 다른 감독님들을 보면 맞아요.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배달이 전부터는 맥이 비슷한 게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처음 이제 제일 직접적으로 재미를 찾고 열심히 뭔가 기승전결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이야기에 좀 더 그 집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해서 좀 더 유니크하거나 아니면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적인 바다 막 이런 거 굉장히 감성적인. 그래도 어찌됐든 다행이었어요. 클라이밍 같은 전개가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또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건 이제 그걸로 이제 사실 클라이밍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이 임팩트가 나름. 너무 충격을. 충격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저런 그 스릴, 뭐 서스펜스 이런 게 나오는구나. 또 소재가 또 어떻게 보면 암벽 타고 뭐 이런 거랑 결합을 해서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이번 작품이 또 나무의 집이라고 해서 나무의 집을 뭐 타면서 설마 아니겠지? 조마조마 마지막까지 외딴 오두막에서 벌어지는. 아니 그런 면에서 보면 김창수 감독님 작품은 처음엔 사실 저 이거 시놉시스 안 보고 그냥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개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그러셨어요? 이거 왜냐 일부러 이걸 안 보고 그냥 봤거든요. 저는 그 온라인 상영 그걸로 해서 이제 처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쭉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한 편씩 쭉쭉 봤는데 중반 이후부터 보니까 이거 뭐 약간 좀
어머니 뭐 이런 얘기인가? 근데 이게 뭐지? 싶다가 마지막에 딱 마무리되고 나서 이런 얘기였구나. 그래서 약간 조금 의외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처럼 모르고 본 사람들은 그 초반에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산속에서 내려오다가 뭐 이상한 동물들만 만나서 막 그런 건가? 동물이 나오는. 근데 제목은 엄마의 집이니까 뭐 엄마의 집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건가? 그랬었는데 전개가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굉장히 그것도 또 나름대로 그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런 걸 노리신 거구나. 근데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 또 장편도 또 구상을 하시는 와중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또 이제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게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뭐든 이렇게 영화제에서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신호비나 이렇게 짧은 소개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서 보시는 것하고 이렇게 그걸 보면은 대충은 어떤 건지는 유추를 가능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제가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만든 작품을 아무 정보 없이 봐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전에 뭔가 어떤 게 없이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어땠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이거를 저는 제가 만든 작품을 극장에서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요. 이게 큰 극장에서 이렇게 이 장면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보일까? 여기를 또 사운드를 이렇게 했을 때 그 극장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온전히 아무 정보 없이 내가 만들었지만 극장에서 그거를 이전의 기억을 딱 소구하고서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처음 보신 관객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GV를 하게 됐을 때 그 자리가 너무 좋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뭐 특별한 질문을 해주시진 않지만 그 질문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 다른 분들이 조금씩 그 김혜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처음 보면 저렇게 느끼는구나. 이게 그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동물이라는 게 조우를 하니까 뭐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을 했던 감독님의 의도를. 근데 그 양이 약간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등장할 때. 네. 그래서 약간 코믹해요. 이게 뭐 약간 코믹 네. 그런 느낌인가? 처음에는 막 의도하신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그 주인공 분도 지금 보니까 감독님이랑 많이 닮았는데 그 동글동글하잖아요. 이게 보면 생겼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게 좀 그런 흐름을 생각 못하고 약간 좀 코믹 이렇게 조금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미지를 구상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동물을 통해서 배치를 한 것도 그렇고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하기에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래도 그 애니메이션으로 하니까 조금 더 애니메이션 장르에 좀 맞게 해보자라고 해서 동물을 이제 등장시키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해서 실제 나중에 이제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대비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바위산 나오는 부분이랑 메밀꽃 부분이랑은 확연하게 다르게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반에는 조금 뭐 코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볍게 가고 그게 후반으로 갔을 때 이제 좀 더 그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 김혜미 감독님의 나무의 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배경이 되는 그죠? 산이라고 해야 되나 언덕? 이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나무들 사이에 자라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하셨는지. 제가 그 비주얼이 항상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던데요. 그래서 이제 워낙 뛰어난 감독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는 좀 나도 좀 열심히가 아니라 뭔가 나도 좀 아름다운 곳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름 노력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트웍에 한번 나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잘 생각만큼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는 한은 이제 그 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배경도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뭔가 더 화려한 막 그런 걸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런 평면적인 느낌이 있고 배달전처럼 제 특질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색감과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제 이제 조화롭고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했었죠. 근데 욕심은 좀 더 막 나도 배경 이렇게 잘하시는 아티스트 뭐 그런 분들이랑 하면 좋겠다 싶었지만 또 막상 내용하고 그러면 맞아 떨어졌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좀 부족하더라도 제 손 느낌이 나는 게 이야기랑 잘 맞아 떨어질 것 같다고 믿고 그냥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정말 네. 그게 이야기랑 잘 맞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뭐랄까, 그러니까 평면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색감이랑 그런 것들이 의외로 그 이야기 자체가 전개가 조금 그로데스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색감이 되게 이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오히려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캐릭터에 더 집중하는 효과가 있었고 그 색감도 사실은 딱 적절하게 뭐 어찌됐든 또 사랑 영화제 또 출품하셔야 되는 작품이니까 약간 푸릇푸릇하면서도 이제 이런 느낌도 유지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이게 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삶의 순환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수목장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 조문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장지가에 따라가서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하고도 좀 오버랩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좀 남편이 홀로 남겨지는 게 좀 안타깝고 좀 그렇긴 한데 또 다른 나무를 만나면 되죠. 그거는 네. 그건 또 그게 신나요. 남편도 다른 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갑자기 제가 눈물이 찡하려는 타이밍에 눈물이 쏙 들어가게 만드신데. 미선을 자를 것 같은데. 새로운 분을 만나면 되는 건가요? 마음 갑자기. 자유롭게. 그래서 작품은 그렇게 마무리 안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랑 뭐 이렇게 그래서 막 이미지 같은 거랑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색감도. 다행이네요. 네. 아니 근데 저도 저 산에 올라가서 시작을 해서 산으로 가서 이제 다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인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수목장처럼 이렇게 거기에서 하는. 근데 저도 그 사라지는 것들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그 사라지는 것들에서 노인이 이렇게 고양이를 화단에 묻어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그때 표현을 한 거는 잔디밭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가 꽃밭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을 묻은 그 곳에 이렇게 꽃이 자라가지고 그 꽃이 나중에 이제 노인을 그 꽃상이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 무덤이라는 그것들을 보여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걸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왠지 그 고양이들의 양분을 취해서 꽃이 자란 것 같아서 너무 좀 무섭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아름다운 이야기에 그거는 너무 무섭다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있어요. 그런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더 뭐랄까 저도 이어진다라는 게 더 맞겠다 싶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도 진짜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그죠? 하는데. 이게 똑같은 건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무덤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편말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생각을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즘에 그렇게 수목장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제가 얼마 전에 집안 일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묘원 같은 데 가봤는데 수목장 쫙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간격이 짧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좁지. 아니 그럼 이 나무는 계속 자랄 텐데 어떻게 하나요? 그때 다 잘라준다는 거예요. 크게 안 자라게. 크게 자라면 이제 안 되니까. 그게 관리지 거기서 하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런 거구나. 거기를 좀 넓게 해주지. 아니 그리고 아마 비용이니까 엄청 큰 나무들이 아니라 뭐 일정 정도만 이제 크는 나무들. 아니 제가 본 거는 그냥 길게 자라는 나무였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자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다 잘라준다고 해서 길게만 자라야겠네. 높게만 자라야.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것도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뭔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또. 예, 아니 근데 이 작품 보면서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 자꾸 지난주 방송부터 저희 나이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안심하세요. 여기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분위기에 맞춰서 하니까 여기 이제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저희 집안도 이제 선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보고 또 감독님 작품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이제 연상이 되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합쳐지면서 예전에는 안 들었던 생각과 예전에 안 보였던 이 이미지들이 보이는 거죠. 네. 아마 제가 10년 전에 이 작품 봤으면 달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저도 지금 나이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작품을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20대 30대 때 느꼈던 감성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거기 위에 덧대지고 덧붙여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라고 되나 세대를 아울릴 수 있는 공감대 이게 좀 넓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의 성격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김상수 감독님 작품은 사실 뭐 저희 나이 때는 그냥 진짜 딱 직면한 또 뭐 여러 가지 지점들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마지막까지 딱 보니까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그 장편으로 만드실 때 뒤에 어머님 모시고 오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내가 생각한 비밀입니다. 그런 해피엔딩 이런 건 아닌가 보네. 어쨌든 해피엔딩인데요. 그래요? 그 해피엔딩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노인 부양에 대한 그 노인 문제에 대해서 그 작품을 뭐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자식 입장에서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해피엔딩이 뭘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단편의 결말이랑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장편으로 확장했을 때의 결말은 다르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노인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뭐 해피 엔딩이라고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근데 그나마 거기에서 이제 최선을 찾는 건데 그 최선이 각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뭐 장편이든 단편이든 그 영화를 통해서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그 작품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되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게 아까 김혜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다 시대의 어떤 것들이 덧붙여진 이야기들이니까 작가는 그 시대의 어떤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장편에서는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저 이 작품이 되게 여운이 엄청 남는 작품을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늘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이 정말 이제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가 이제 큰 고민이고, 뭐 저 주변에도 이제 뭐 오늘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게 이제 현실로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품은 사실 고민할 거리가 되게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마지막에 그 삼거리에서 계속 비상등 켜놓고 사실 어디로도 서울이나 양평 거기 서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 보여주지 않는데 네. 저희한테 막 던지는 질문 같은 거예요. 어떻게 양평으로 갈 거냐, 서울로 갈 거냐. 그래서 되게 확 여운이 엄청 그런 부분에서 남았던 그 감독님의 고민들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이 작품을 위해서는 아닌데 저 이제 어쨌든 이 작품 할 때도 그렇고 사라지는 것들 할 때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들을 보고 또 노인이 돼서 또 아픈 과정들을 이렇게 겪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가 아는 노인과 아픈 노인은 다른 사람이다는 게 너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아, 이런 게 결국은 내 이야기가 되겠구나. 지금은 내가 부모님의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지금은 주인공 영수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엄마의 입장이 됐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게 이제 장편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요양보호사 학원을 이렇게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장편을 하다 보니까 단편을 할 때 사라진 것도 그렇고 엄마의 집도 그렇고 그때는 제 개인적인 간병을 했던 경험이나 그리고 뭐 자료들을 찾고 주변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쌓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장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뭔가가 뭘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내 개인적인 경험만 있지 보편적인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실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양보호사 학원을 가면은 2주 동안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서울 근교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이 실습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육을 받을 때도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요양원에서 그냥 제가 엄마 계실 때 잠깐 면회하듯 이렇게 가본 거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공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2주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계속 있으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단편에서도 나중에 수정을 통해서 그게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편도 어떤 경험들이 뭔가 저를 좀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작업을 했던 것들을 다시 좀 수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은 이게 내 이야기가 되겠구나라는 게 제가 작품을 계속 해오는 뭐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김혜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다르게 되니까 김혜미 감독님은 저보다는 더 많이 어리시지만 그래도 보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작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예, 뭐 여담이지만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 세대부터는 노년이 굉장히 암담하죠. 많이 암담하죠. 예, 뭐 아마 요양병원 가는 건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보다는 많이 달라질 거고 어쨌든 부모님 세대는 많이 쌓아놓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지만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갑자기 너무 막 예? 이렇게 굉장히 어두워지는 왜냐면- 상황인데 예, 아니 이게 그치. 근데 이게 저희가 맞아. 이번 주 방송을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는 마무리 못 그러면 안 돼. 하겠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이쪽 전공자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사회복지 전공자분들 많이 만나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서 울컥했고요. 이제 울컥했답니다. 네. 아니 재테크를 잘해야 돼. 다음에 사회를 같이 보셔야겠네요. 아우, 그래야지. 아니에요. 안 돼요. 사회 안 돼요. 큰일 났다. 그래요? 폐막식이 안 끝나.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 너무 많이 해요. 아니. 네, 아니, 안 제가 끝날 수 지금 있어요. 절제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네. 그렇고요.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송시혁 씨 공격하면서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래. 네. 네. 하면서 이렇게 네. 일부를 마무리할게요. 일부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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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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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